네, 안녕하십니까. 한림성심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장 겸 기획실장 조영식 교수입니다. 네, 저희 제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 이 길은 많이 지나던 길이었고 그곳에 이제 경북대학이 있더라고요. 제가 춘천 하늘에서 하늘은 똑같은데 춘천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이 경북대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제가 혁신지원사업단을 지금 4년째, 작년 일주기 3년 하고 올해까지 해서 4년을 지금 꼬박 하면서 2주기와 3주기를 그 파도를 넘어서 여기까지 있는데 타닥의 많은 대표 프로그램들을 봐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우리 대학만이 끌고 가 있고 수 있고 우리 대학만이 다른 대학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계속 찾으려고 사실 페이퍼워크는 정말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도 전문 대학도 이렇게 뒤져보는데 제가 요즘에 와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다. 대학을 직접 갔어야 된다. 제가 경북대가 이런 줄 정말 이 정도 수준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매뉴얼에서만 보는 그냥 대표 프로그램만 봐서는 사실 잘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은 전문대는 못 가봤지만 그래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이번에 충청 강원권 그다음에 수도권과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성과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강원 충청 우리 회단장님하고 유단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린다. 그래서 수도권에 더 많은 대학들을 한번 저희도 가서 정말 저희가 지방의 작은 대학이지만 저희가 정말 어떻게 그 지방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춘천 하나에서 보는 저희 지방 조그만 대학에서 입장에서 보면 저희 대학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학생들을 가리키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학생들을. 근데 매도 모든 프로그램들이 어디서 중심이 되냐면 학생 쪽에 죄송합니다. 이거 마스크를 벗어야 할 거예요. 학생의 포커스가 되어서 프로그램들이 설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을 실질적으로 리딩해서 학생을 끌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직원들도 아니고 시스템도 물론 있지만 결국 교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그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0년에 가장 대표 2000년도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저희가 이제 요거 정리를 먼저 했는데 저희가 일주기 혁신지원 사업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년, 1차년도, 2차년, 3차년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일주기 때 저희가 내세운 게 마찬가지로 교수 역량 강화입니다. 교수 역량을 가서 애들을 좀 잘 가르쳐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3년 후에는 반드시 그 좀 교수의 역량이 업그레이드돼서 그다음에 교수법이 어떤 체계화를 잡고 인성이 갖춘 그런 학생들을 키우는 그 대학으로 변모해 보자. 그래서 3년 동안 처음에 시작할 때 3년 후를 약속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저희 한림성심대학교에서 가장 그 잘했던 게 뭐냐?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제 저희 혁신교수법 시프트 N+1 요거는 이제 오늘 대표 프로니까 요거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모든 대학이 혁신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때 40%가 넘게 인성교육을 강조했거든요. 저희도 인성교육 강조했어요. 근데 인성교육을 프로그램을 다 뒤져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셀프러닝 게 있었고요. 인증제는 왜 학생들만 인증시키냐? 실질적으로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증제 역할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교수 역량 인증제와 학생 역량 인증제 두 개를 지금 같이 갔고요. 사실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싫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팬데믹만 없었으면 저희 학교가 아까 한양여자처럼 저희 학교도 좀 뜰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사실 저희가 온라인이 터졌잖아요. 사실 저희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교수법의 그 역할로서 온라인과 비대면,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을 고려한 그런 온라인 강좌들을 쭉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일반대 전문대학이 다 이제 비대면 온라인을 되면서 저희가 이제 빚을 못 받는데 그런 체계를 다 구축했고요. 교수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래서 아마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사실 수도권과 충청권에 많이 갔을 겁니다. 벤치마킹 학과로.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해당 학과의 경쟁력이 우수한 수도권과 충청권에 있는 학교를 가서 그 대학의 시설은 어떻고 교육과정은 어떻고 교수님들의 강의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벤치마킹을
사실 다 시켰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대부분 다 대학들이 비슷합니다. 앞에 사실 이제 저희도 지금 현재 마이크로 러닝과 그다음에 마이크로 디그리 그다음에 이렇게 융합 과정 사실 계속 검토하는데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희가 예전에 72%가 정 교수님이었어요. 이 정 교수님을 끌고 좋은 교육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에서 교수님이 리딩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이게 강원도 춘천에서 보는 그 하늘에 저희가 그 중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고민을 일주기 때 이제 일주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고민 많고 근데 결론이 어디로 갔냐면 결국 좋은 교육이라는 개념밖에 없다. 사실 저희 대학에 또는 뭐 저희 대학 문제인지 강원도 춘천에서 바라보는 문제인지 아니면 전국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오래된 교수님이 있을수록 이미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으시려고 노력하고 사실 입시가 지금 힘들고 애들은 달라지는데 교육 방법은 늘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그 교육 방법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그리고 학생의 수없이 많은 그런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움직이는데 교수님의 도움 없이는 이런 질 좋은 교육 우리가 아무리 서류상의 질 좋은 점검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직접 하시는 교수님들의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 한번 나중에 보시겠지만 저희 학교 요즘에 교수님이 인원이 많이 줄어서 77명, 7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교육학 하신 분이 2분밖에 안 계세요. 공학계열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보건계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교수법을 제대로 사실 배워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형태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맨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가르치는 형태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표준화시켜주지 않으면 정말 엉망한 여기 예전의 교육 방법으로 우리가 실패했던 그 경우를 똑같이 모양새는 갖추지만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법을 1주기도 또 2주기를 설계할 때도 이 교수법을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수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 교수법,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정 개편 뭐 여러분도 알고 저희도 알고 교육과정 수없이 개편합니다. 이번에 또 개편 아마 하셨을 거고 융합과정 도입하면 또 아마 개편하셨을 거고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2주기, 3주기 이제 없어지니까 4주기가 없어지니까 다른 방법으로 경쟁을 해야 되지만 이제 실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 개편도 정말 학생들 측면에서 우리 2년제, 3년제, 2년제를 기준으로 하면 76학점에 교양 몇 학점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융합을 하면 얼마나 할까? 사실 저희는 조그만 대학 입장에서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과정 그때 2주기 때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교수 역량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강제로 저희 교수님들 몇 시간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 매년 올해까지 지금 이제 혁신 4년차까지 교수들 계속 역량 개발을 하라고 저희가 지원금을 1인당 110만 원씩 책정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벤치마킹은 좀 줄었어요. 지금 현재 이미 한번 갔다 오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또 다른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갔다 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약간 줄이고 있는 형태고 좀 안 좋은 학과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교육학 하신 분 왜 정말 우리가 교수법을 배웠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 발표를 그것이 그 대학의 전체가 아니라 한두 분이 하고 계실 뿐이지 전체로 확산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표준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F5, 7까지 만들었다 정리한 게 아마 5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플립드 러닝이 여기 저희는 F1 모델입니다. 그리고 왜 N+1을 붙였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거기에는 피드백을 반드시 놓으라. 학생 개인별 매주차 피드백을 학생 개인별 놓으라. 그래서 이제 N을 더해서 플러스 1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 개념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1차년, 2차년, 3차년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저희가 일부 했고 20년에 그리고 21년엔 모든 교수 21년에 이미 저희가 20년에 도입을 했고요. 21년에는 이제 퍼센트를 높여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 정 교수님이 몇 퍼센트였냐면 72%였어요. 정 교수님들 말 그대로 철밥통에 어떻게 그 능력 있으시잖아요. 제가 죄송스럽네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 교수님들은 자기네 고집이 있고 철학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학에 계속 새로운 것을 도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교수법을 하자. 그래서 F1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프립트 러닝의 대표적인 겁니다. F2 모델은 저희가 PBL 개념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수님들한테도 일반 제 이론 강의 하시는 분들 저희는 못 바꾸겠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게 이제 F4 모델이에요. F4 모델에 그래도 학생 개인별 피드백은 줘야 된다. 강의를 저희가 이거 설계할 때 정말 고민한 게 더 많습니다. 뒤에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분명히 저희가 요즘 마이크러닝 저는 정말 괜찮은 저희가 처음에 19년대 도입할 때 고민했었는데 수업 시간을 분석해 보면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학생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사실 3, 40%밖에 없어요. 그 뒤에 형용사나 기타 등등이 많아서 시간이 끌어가고 실습 비율 이게 좀 조절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론 철저히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거를 온라인 과정을 하고 그걸 하게 된다면 새로운 어떤 더 학생들한테 친밀하게 또 맞춤형으로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F5까지 설계했고 거기에 F+1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능력을 측정해서 걔네들한테 피드백을 준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강의 형태로는 얘가 잘 피드백을 주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였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실적을 1차 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실적치는 아마 책을 보시면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강의 평가가 좀 좋아졌다, 만족도 좋아졌다. 사실 이거는 서류상에 이거 좋아지긴 했습니다. 학 교수님들 반발 어마어마하게 심했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 기존에 있는 패턴을 자기가 새롭게 하려니까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반발, 제발 이놈의 시프트 M 플러스 1 때문에 교수님들 그냥 잡는다. 혁신이 잡는다라 해서 했는데 저기 오른쪽 표 보시면 이게 포인트,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1년에 교수님들 이제 시작했어요. 21년 1학기 때 81명 교수님들이 있고 맨 위엔 교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임 교수들은 계속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올해 이번 2학기까지도 전임 교수들은 다 했고 여기 77명이 저희가 이제 휴직하신 교수님이 약 평균 80입니다. 휴직하시고 연구 운영 가시고 그래서 이제 77분에 그 다음에 시간강 요즘에 이제 전임 교수님들도 일부 좀 해라 지원을 해줘서 이제 이 교수법에 참여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강좌 수로는 저희가 한 238 강좌가 지금 진행됩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2022년 되면 대부분의 한 90% 강의를 시프트형 교수법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항이라는 혁신이라는 게 마찬가지 저항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40% 좀 안 되는 그 수준으로 저희가 교수법이 진행되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원했던 교수법은 F1 모델입니다. F1 모델이 이제 플립드 러닝에서 미리 온라인 강좌 마이크로 러닝으로 찍고 그거를 활용해서 대부분 이제 하는 그런 형태를 원하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거기에서 저항이 계속 걸려서 지금 거기는 한 10% 좀 넘는 그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교수 80명의 재학 인원이 저희가 한 학생 수가 재학생 수가 한 2,700명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 총장님이 야 도대체 우리 학교 규모가 얼마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재학생 규모로 알아봤더니 62위더라고요. 전국의 전문대학 그 규모로는 62위. 그러니까 사실은 좀 중간 약간 그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산원 직원이 딸랑 2명인가 그래요. 2명이 2.5명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 시프트를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정량적인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방법이 없어서 전산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산원 직원들한테 크게 문제 없으니까 이거 좀 개발해 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9년인가 그때 이제 개발이 이제 러프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정량적인 거 넣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과정 평가 부분을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차 사실 1주차 1학점이든 2학점이든 이제 좀 상관없이 한 주를 잘 보면 사실 우리가 강의할 때 했잖아요. 핵심 키포인트는 몇 개 정해지지 않아요. 처음엔 5개로 잡았다가 교수님들이 하도 난리쳐서 3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주차 당연히 2주차에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3개로 정리해라. 3개로 정리해라. 그래서 학습 목표 우리는 어마하게 쓰지만 사실 명확하게 보면 사실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학생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키워드를 3개로 잡았어요. 3개로 잡고 그거에 대한 역량 측정을 해라. 애가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쪽지 시험을 보든지 뭐를 하든
평가를 해서 그 학생의 능력을 체크해라. 그래서 한 3개의 키워드를 이 학생이 어느 수준에 다 도달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려니까 이제 사실 엄청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위에 키워드 입력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별도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별 그 키워드별 얘가 요 키워드에서 5점 촉구해서 어느 정도 됐는지를 정량적으로 하는 표시하는 부분과 그다음 정성적으로 키워드를 입력하는 이 형태가 됩니다. 사실 저도 매주 입력하지 못하고요. 쌓아놨다가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교사 정육신원에서 계속 입력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입력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아직도 우리도 이제 2년 반 정도 됐지만 아직도 도입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교수 화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그걸 보면 되잖아요. 교수가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해줬으면 학생들도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시스템에 교수가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정량적인 걸 준 것을 정량적으로 표기가 좀 애매해서 그걸 이제 말로 풀어서 아 잘했습니다, 매우 잘했습니다, 약간의 그런 거를 좀 표기를 했고요. 근데 입력 형식에는 우리가 코멘트 다른 거는 별도로 이렇게 뒤에 보시면 그 책자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근데 학생들이 생각으로 어디를 마음에 들어 하냐면요. 사실 이 정량적인 표기는 아 받았구나. 그리고 아직 자기가 몇 점 쳤든지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니까. 근데 교수님들이 코멘트 달아준 말에 사실 매주차 코멘트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고학교열 교수님들은 이게 잘 안 되는데 보건교열 교수님들은 정말 꼼꼼하세요. 그래서 학생 하나의 이름 써주면서 얘가 어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고학 교수님들은 사실 좀 이렇게 투박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보건교열 교수님은 아주 다정다감해 주니까 학생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A 하면 B 하면 고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요게 있잖아요. 평가를 딱 해요. 정량적인 평가라면 CQI 이거 보고 쓰시면 됩니다. 일주일 교육 과목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1주차부터 어디 자기가 그 시험 본 중간과 기말 평가 빼놓고는 그게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학생에 대한 전체 합을 더해서 평균값을 쫙 나와주면 내가 몇 주 차에 어떤 걸 가르쳤는데 그것이 부족했구나.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듣는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 강의평가 우리가 이제 CQI 작성할 때 이걸 보고 참조해서 그 차원 연도에는 좋게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통계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들한테 설문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은 뭐 좋기는 해. 그 정도입니다. 좋기는 하다. 그래서 기존의 강의 본보다는 뭐 새롭기는 하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F1 모델, F2 모델 이제 이걸 좀 더 세분화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급히 가져오는 바람에 자세히 분석을 못했는데 사실은 호불호가 완전히 갈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은 교수님들은 정말 괜찮다. 정말 괜찮다라고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다. 매주차 이렇게 설계하고 그다음 매주차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게 쉽지 않자.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요즘에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학원 제가 수도권은 뭐 대학을 못 다녀봐서 학원을 못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수도권 학원이 잘하는 이유가 학생 맞춤형으로 잘해주잖아요. 진단 잘해서 걔에 맞춰서 잘 가르쳐주는 그런 체계가 많잖아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 학생의 교육을 만족시키려면 걔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학생에 맞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교수님들 계속 설득하고 있다. 학생들 같은 경우도 가장 좋아하는 게 피드백을 받아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공을 사실 원하는 학생들 되게 많지만 모르겠어요. 저희 춘천하늘을 해서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수하고 교육자하고 좀 더 친밀하게 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거를 원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한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했던 F1 모드를 좋아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지금 F1 모드 정성적으로 시작하신 분은 첫 시간 안 와도 됩니다. 집에서 보고 오면 두째 시간부터 와서 해도 상관없다.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뭐 전체 키워드 있는데 제가 설명을 더 드리긴 뭐하고요. 제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쉽지 않다. 길 가는 길에 혁신의 길이 순탄한 길이었으면 그걸 혁신이라고 했었을까?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앞으로 가고 있고 1주기도 저희가 이 교수법이었고 2주기도 마찬가지로 교수법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제주도에서 가서 발표할 때 많은 분이 괜찮은데 근데 가능하겠어라고 하셨는데
저희 3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주기도 갈 거예요. 결국 우리가 혁신의 개념은 좋은 교육을 하자.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선 교수님들의 그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가 자기 역량과 교수법이 바뀌어서 학생들의 맞춤형으로 돼야 되는 것이 정말 좋은 대학이고 좋은 교육이고 그것이 혁신이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더니 통계를 보면 아파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제가 발표를 한다면 저 통계는 저희 대학의 최소한 60%는 넘지 않을까, 최소 그 이상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가겠다고요. 근데 이제 2주기를 딱 오면서 야, 요것만 가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다. 뭔가를 하나 더 넣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지? 이제 이 생각을 또 했어요. 사실 세미남이 저겠어요. 저희 지금 현재 경북대에서 전 부러웠어요. 이 큰 대학에서 마이크로러닝을 그렇게 빨리 저희도 했는데 저희는 역량이 부족해서 사실 잘 못, 강하게 못 했는데 여기는 이 대학은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이크로러닝 사실 작년부터 도입을 하는데 이제 저항에 부닥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 융합과정 저희도 준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맞춤형 교육, 우리가 이제 시프트를 밀었는데, 교수법을 밀었는데 여길 좀 더 세분화하면 저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처음에 이게 출발은 좀 단순했어요. 교과목별 학생의 부족한 부분, 영역.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시험 볼 때 보면 우리가 이 교과목 챕터 10개 챕터 중에 10개 챕터에 어느 챕터는 맨날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챕터 어디 부분이 나오는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진단해서 걔가 그쪽 부분에 좀 그렇잖아요. 진단을 정확히 해주면 그 처방을 좀 쉽잖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국시교육 과목에 적용을 해보자. 사실 뭐 이제 오늘도 어느 과 국시 발표가 났고 뭐 1월달에 대학 그 간호과 나오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면 학생들도 좀 효율적이지 않냐. 자꾸 하다 보면 우리 학교 어떤 학생은 뭐 1회차, 2회차, 3회차만 쌓이기만 하면 그러면 얘는 주로 어느 부분이 약하는지 딱 나오지 않냐. 그리고 그 반은 또 어느 영역이 약하는지 알지 않느냐. 사실 이거는 학원에서 사실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대학 교육에 접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시스트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에듀케이션의 약자와 M이 이제 어시스트미 나를 도와줘,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걔의 맞춤형 교육이 가는, 그래서 시프트와 연결해서 가는 그거를 한번 설계를 해보자. 사실 이게 좀 늦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는 출제하고 이건 뭐 일반 시스템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거를 의뢰를 저희가 올 9월 달쯤에 사실 기획을 했어요. 여름방학에 기획을 했고 업체 섭외하고 뭐 찾다 보니까 사실 시험에 대한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이제 그쪽으로 개발을 해보자. 그냥 다 똑같아요. 시험 문제 출제하고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 요즘 온라인으로 보는 그 형태는 다 똑같은데 저희가 사실 가장 원했던 부분은 어디냐면 이 뒤에 부분입니다. 진단 부분이에요. 진단, 뭐 시험을 보면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고 개인 학생한테는 어디가 좀 약하고 이 반에는 어디가 약한지가 명확하게 진단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급히 아무튼 기획을 했고 우리 내부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업체가 업체할 때 RFP를 쓰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 기능을 해줄 수 있는 RFP를 만들어서 입찰을 띄워야 되니까 사실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실제 진단해서 학생도와 한 반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려면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얘가 어느 교과목에 그래서 그것이 뎁스를 몇 개 나왔냐면 뭐 IT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4뎁스까지 나눠서 제목까지 해서 그렇게 해주면 얘가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교과목에 몇 챕터에 그 절에 어느 소절에 출제된 문제를 계속 얘는 틀리는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보면 우리 학교 애들은 우리 반에는 어디가 틀리고, 그러니까 개인, 반, 학교 이런 형태가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국시만 해도 국시만 교과목 아니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공 겸을 또 확대하면 분명히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시프트보다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좀 확대 개념으로 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약간 해서 사실 이 업체한테 좀 죄송한데 업체한테 그랬어요. 제가 내년 1월 15일, 16일, 18일쯤에 또 한번 발표가 있으면 이걸 잘 만든 걸 우리가 한번 돌려서 해보자. 그러니까 빨리 좀 개발해달라. 그래서 지금 업체가 연휴도 없이 열심히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뭐 큰
큰 일반적인 거고요. 저기 하여튼 요 부분이 이제 요쪽이죠. 요쪽이 좀 약간 달라진 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수시 평가, 모의 평가, 뭐 선적 분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제를 만들고 넣는 그런 형태가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성취도 우리가 총 15회차 시험을 보면 얘가 어느 정도로 하는지, 그리고 키워드별 얘가 어느 정도 저거 하는지, 저희가 아까 시프트하고 일부 연계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면 몇 회차 보면 일단 맞았는데 틀렸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답은 뭔데? 당신이 쓴 건 어떤 거고, 그런 형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분류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데이터를 제가 잘 보여주고 싶은데 설계가 아직 업체 화면이 왔는데 화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기 오픈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한 1월 15일쯤 되면 이 화면이 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아까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딱 시험 보면 채점에서 그 시험 문제는 각 영역별로 돼 있으니까 얘가 어디에 틀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얘는 주로 틀리는 부분이 어디 있는다. 색깔로 다 표시하고 이 통계를 잡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AM을 처음에 국시 쪽으로 갔지만 아마 이제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면 후반기쯤에는 일반 학과에서도 뭐 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하면, 그다음 교수자 하면, 그래서 교수자가 어떤 학생이 어떤 쪽에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진단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설계가 돼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보시면 아까 했듯이 지금 계획을 했고요. 프로그램 설계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프로그램 설계가 거의 다 끝났고 지금 열심히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1월 한 초순쯤에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좀 테스트하고 화면 좀 다듬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1월 15일쯤 전국 성과 공유 전에 한번 화면을 더 보여드리고, 그다음 내년 사실 1학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결과는 아마 내년 겨울쯤에 다시 한번 시프트앤 교수법과 이 AM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는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가 그 강원도의 작은 대학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 교육을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대표 브랜드를 좀 잘 설명해 주시면 그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들은 잘 보고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 구호입니다. 지금 1차년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것이 하여튼 디자이너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